조가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가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6년 4월 28일 오전 11시입니다.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경쟁하고 있는 박민식 전 장관 과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 왜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고 계실까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무려 1년치를 삭제해버렸습니다. 2025년 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거의 1년치 페이스북 글을 없애버리셨는데 무엇을 감추고 싶으셨던 걸까요? 혹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셨습니까? 확실한 것은 윤석열을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탄핵에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과거를 지울 때가 아니라 국민들의 질문에 확실하게 답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분 페이스북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2025년 2월 17일에 저런 사진이 올라온 이후에 글이 싹 지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6년 1월 16일 장동혁의 뜬금없는 단식에 국회까지 찾아갔었던 사진이 그 다음에 올라오는데, 자, 그러면 저 사이 거의 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던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올렸던 글을 다 지우고 없애버린 이런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저기 박제되어 있는 이분의 과거 발언들이 있죠. 자, 나무위키를 찾아보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2025년 2월 최재형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라는 견해를 내놓자 최재형 전 의원의 탄핵 불가피론에 반대함 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탄핵 반대 및 내란죄 적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올린 글 어디 갔을까요? 네, 지웠다라는 거죠. 선거에 대비할 목적이겠죠. 자, 계속 보시면 그때 박민식 뭐라고 했느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비판하는 것과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대통령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회 다수파가 손쉽게 탄핵을 남발해도 견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직무정지 또는 박탈시킬 수 있다면 이건 내각제이지 대통령제가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결국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도대체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 사라지고 없죠. 아니, 그렇게 당당하시면 그대로 뒀어야지 과거를 대체 왜 지우신 거죠? 감추고 싶은 과거가 대체 뭡니까? 본인이 뭔가 부끄러워서 이 글 지운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온라인상에 여기저기 박제되어 있는 이분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물을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탄핵에 결사 반대했던 분일 뿐만 아니라 세이브 코리아 집회, 한참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런 주장이 난무했던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열심히 역시나 참여했었던 분입니다. 자, 온라인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분의 페이스북 글 한번 찾아봤는데 보실까요? 자, 2025년 3월에 쭉 저런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 밤 11시대에도 젊은 열기가 뜨겁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노숙하면서 몇 박 며칠을 노숙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렇게 탄핵 반대를 아주 주장했었던 분입니다. 열렬히. 자, 몇 개만 더 볼까요? 자, 윤석열 사진을 저렇게 올리면서 아무래도 저 취임식 사진 같습니다. 자, 윤석열의 애국심을 확인하는 장면이다. 2025년 3월 22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역시나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째 저 사람이 내란 수괴인가? 쇼한다고 사진이나 찍고 가는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맞다. 우리가 윤석열, 그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지키겠다는 다짐이다. 끝까지 파이팅. 아, 우리가 윤석열이다.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겠다.
자, 그래서 이 박민식 전 장관이 지우고 싶은 과거는 아무래도 본인의 과거 윤어게인 이력, 윤어게인 행보를 지우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박민식 전 장관에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체 본인의 생각은 뭐냐?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라는 입장인 것이냐? 윤어게인들이 주장하는 말대로 계엄이 아니라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령으로 보고 있느냐? 우리는 이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자, 글 하나 더 볼까요? 이분이 2025년 2월 26일에 올린 글인데 역시나 지워버리고 없네요. 자, 보시면 이제 대통령을 다시 받아줄 때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내서 윤석열 최후 진술이 나온 직후에 올린 글입니다. 자, 국민께 혼란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국민 통합을 위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에 매진하겠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고 그 충정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 아니, 어떻게 윤석열 최후 진술에서 충정심을 느끼셨다고요? 윤석열의 최후 진술이 어땠습니까? 계엄은 불가피했다.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저 민주당 반국가 세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했다. 아니, 이런 내용이 거의 주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국민께 혼란을 드려서 진심으로 뭔가 뉘우치고 죄송하다고 하는 이 부분에만 꽂혀가지고 충정심을 확인을 했다고요.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실질적 피해 유무를 살펴보면 내란죄 불성립은 명백하다. 내란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후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중 사과할 부분은 진솔하게 사과하고 임기에도 연연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는 마당인데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감옥까지 보낸 것도 모자라서 굳이 국민 분열 감수하면서 억지로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과유불급이다. 이제는 미래를 봐야 한다. 대통령이 조속히 복귀해 트럼프와도 당당하게 만나고 우리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꿈도 야무지시죠? 자, 이런 글을 올렸지만 탄핵, 8대 0으로 탄핵 결론 났습니다. 게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하고 지금 깜빵 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현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신다라는 거죠?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는 대통령을 받아줘야 할 때다? 12.3 비상계엄, 아니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 헌법기관을 접수하려 했던, 그래서 국민 이 삶을 극도로 혼란에 빠뜨렸던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저렇게 대충 사과했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을 받아줘야 할 때라고요. 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자, 2025년 4월 4일 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날이죠. 윤 is back. 자, 윤석열 돌아온다. 마지막 날 밤이라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쓰면서 맨 끝에 하늘의 뜻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합니다. 자,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 인식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분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시니, 자, 이분 다른 극우 유튜버들과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100% 기각 또는 각하된다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본인이 법률 전문가다, 검사 출신이니까 본인이 법률 전문가라서 잘 아는데 이번 헌법재판소 90% 각하할 것이고 10% 기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분입니다. 아니, 이런 수준의 현실 판단 능력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니, 그래서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무려 1년치에 가까운 페이스북 글을 아예 삭제, 다 밀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본인도 뭔가 감추고 싶으셨던 모양인데, 자, 그러다가 박민식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은 올해 1월 16일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자,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었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나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뜬금없는 단식이었습니다. 자, 저 때 국회 로텐더홀을 찾아가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고 왔다. 저 글을 올리는 것으로 이 페이스북 활동이 다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눈물겹습니다. 저 글 보실까요? 장동혁 대표에게 장미 한 송이를 바칩니다. 장미 한 송이로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꽃을 직접 샀다라고 하면서 네, 저렇게 아주 꽃 한 송이로 장동혁 대표를 네, 응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윤석열이여 영원하라, 그리고 장동혁에게 꽃까지 바치는 정말 윤석열 충성파, 장동혁 찬양파인 것 같은데, 자, 그러니 대체 이분의 과거는 뭡니까?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최근의 글을 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공격과 그 비난의 글 보면 전형적인 윤어게인 극우파들의 이런 어휘, 그런 말투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태산 같은 잘못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태산 같은 잘못을 한동훈 전 대표가 저질렀다고요? 어떤 게 잘못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탄핵을 찬성한 거? 아니, 태산 같은 잘못은 12.3 비상계엄, 아니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그런 내란 우두머리, 그 죄를 지은 윤석열 아닙니까? 그런데 태산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이다? 자, 그러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아니, 비상계엄, 느닷없는 계엄으로 정권을 갖다 바침으로써 극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보수를 괴멸시킨, 근데 진정한 배신자는 윤석열이죠. 그런데 이 박민식 항상 배신자다, 내부 총질한다, 이런 극우의 언어로 항상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합니다. 단 한 줄의 반성 없이 남의 심판자 노릇만 자처하는 정치는 결코 보수 재건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옹호하는 그런 스탠스로 윤석열 영원히 지키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보수를 재건하겠다라는 건가요? 자, 이분 4월 20일에 올린 글에서도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진영의 에너지를 소진시켜서 결국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행태, 이것이 지금의 보수를 수렁으로 밀어넣고 국민을 실망시킨 근본 원인 아닙니까? 누가 민주당을 이롭게 했나요? 윤석열이죠. 민주당에게 정권 갖다 바친 사람 윤석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전형적인 윤어게인 스탠스로 내부 총질한다, 네, 배신자다, 이런 손가락질하는 박민식 전 장관의 과거가 저는 네,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옹호하십니까? 혹시 부정선거 음모론 믿으십니까? 아직도 탄핵 반대 입장입니까? 아직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스탠스인가요? 반드시 답해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